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단단한 직장생활 조언자 커리어 파토스입니다. 금요일 해가 질 무렵 퇴근길에 식당이나 선술집은 낮 동안 사무실에서 억눌러 왔던 감정을 쏟아내는 직장인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고 놉니다. 차가운 맥주 한 잔을 앞에 두고 상사의 무리한 요구와 고객의 비합리적인 태도를 안주 삼아 이야기를 나누는 이 풍경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불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거대한 조직이라는 기계 속에서 마모된 인간의 자아를 수리하는 매우 정교한 심리적 복구 공정입니다. 뇌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뒷담화라는 행위는 우리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동하는 강력한 생존 전략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유대감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타인과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하거나 신뢰를 느낄 때 뇌에서 분비됩니다. 직장 동료와 비밀스럽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의 적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강력한 사회적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옥시토신은 불안을 잠재우고 상대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데 이는 원시 시대부터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던 인류에게 내가 여전히 안전한 집단 속에 있다는 강력한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즉, 동료와의 뒷담화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든든한 아군과 함께 있다는 신호를 뇌에 전달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 뇌의 비상벨이라 불리는 편도체와 사령탑 역할을 하는 전두엽의 상호작용입니다. 상사에게 꼬지람을 듣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우리 뇌의 편도체는 즉시 공포와 분노 신호를 내보내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쌓이게 되는데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위기 대응을 돕지만 만성적으로 수치가 높으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우울감을 유발하는 독이 됩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이 상황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날뛰는 감정을 언어라는 논리적인 틀에 가두는 순간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두엽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상황을 객관화하여 편도체의 흥분을 가라앉히며 이를 통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를 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뒷담화는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인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여 무너진 자존감을 방어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 성취하거나 즐거움을 느낄 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우리에게 다시 행동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갑질이나 부당한 대우를 겪으면 인간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그 상황을 비판하거나 상대를 희화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일시적으로 자신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효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짧은 쾌감은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을 다시 끌어올려주며 내일 다시 출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심리적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방패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지 부조화라는 심리적 갈등도 해결하게 됩니다. 인지 부조화란 내가 아는 사실과 실제 상황이 충돌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 소중한 존재인데 상사가 나를 비난하면 우리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동료들로부터 내 잘못이 아니라 상사가 이상한 것이라는 지지를 얻게 되면 뇌는 이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자아를 보호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처럼 적절한 뒷담화는 나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려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유능한 보조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유능한 방패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과학적 비용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뇌의 신경가소성이라는 성질 때문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우리 뇌가 경험과 반복된 생각에 따라 그 구조를 스스로 변화시키는 성질을 말합니다. 마치 자주 다니는 길이 넓은 도로가 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하고 비난하는 습관에 젖어들면
우리 뇌는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해석하는 전용 고속도로를 닫게 됩니다. 뒷담화에 지나치게 중독될수록 뇌는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인을 의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정서적 고갈과 만성적인 불안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또한 사회적 신뢰 자산의 손실이라는 무거운 비용도 뒤따릅니다. 비밀스러운 대화는 당장 우리끼리의 결속력을 높여주지만, 그것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평판의 훼손을 가져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비밀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과정은 전두엽에 상당한 인지적 부하를 가합니다. 정작 중요한 업무 의사결정이나 창의적인 생각에 쓰여야 할 귀한 에너지가 쓸데없는 눈치 보기와 입단 속에 낭비되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타인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뇌는 투사 기제를 작동시켜 타인 역시 나를 비난할 것이라는 불신을 키우게 되고, 이는 결국 인간관계 전반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생활 속에서의 뒷담화는 마음의 병을 막아주는 일종의 비상구급약과 같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옥시토신의 온기로 달래고 전두엽의 이성으로 감정의 폭주를 막는 과정은 분명 정신건강에 이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급약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없듯이, 이 행위가 자신의 뇌 구조를 부정적으로 고착화하고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료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는 지혜는 발휘하되, 그 대화의 끝이 타인을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들었던 방패가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